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날씨가 추운데요. 우리들의 마음 날씨만큼은 따스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22주년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2주년이나 됐어요.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저의 딸이 이렇게 손편지와 선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케이크에 촛불도 붙이고, 또 축하 노래도 부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최고로 자랑스럽고 멋진 우리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 그 마지막 우리 딸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이 22년 동안 쭉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 해요. 오늘의 제목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는 신조어입니다. 소확행,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어떤 겁니까? 저의 책 오늘도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소확행은 힘든 현실 속에서 찾아낸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소소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은 엄청난 행운의 폭포수가 갑자기 쏟아지지 않는다. 가늘지만 꾸준한 빗줄기에 기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유일 것이다. 때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다. 어느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다. 아침마다 신이 우리에게 하늘은행을 통해 86,400원을 입금해 주신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누구나 그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계좌에 입금된 86,400원은 당일 내로 쓰지 못하면 사라져버리고 만다. 우리는 하루에 86,400원을 공평하게 부여받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돈도 꽤 있다. 그리고 절대 앞당겨 받을 수도 없다. 하늘은행은 매일매일 새 돈을 넣어준다. 그런데 그 돈은 절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어제는 이미 부도난 수표이고 내일은 불확실한 어음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오늘이 바로 쓸 수 있는 현찰이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 86,400초이지만 시간은 상대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다. 하루를 길고 보람차게 보낼 수도 있고 허망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다. 흐르는 시간이 매 순간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작은 기쁨을 찾아 나에게 선물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유함이 될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새기며 나는 오늘도 행복하기로 결심했다. 행복은 인생을 살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행운의 거대한 조각이 아니다. 매일 느끼는 기쁨의 작은 조각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아주 참 와닿는 그런 내용의 명언입니다. 행복은 정말 엄청난 그런 행운의 거대한 조각이 아니고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작은 조각 같은 것으로, 기쁨의 작은 조각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소확행, 저는요, 책을 가지고 저희 동네에 포레스트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끼고 그곳에 가서 따뜻한 커피와 또 케이크 이런 걸 먹으면서 책을 읽고 또 저의 생각도 노트에다 적고, 예, 혼자 또 여러 가지 막 음악에 또 취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저의 소확행입니다. 첫 번째 소확행.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요, 이런 행복에 관한, 작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 그림을 딱 보세요. 이렇게 밥 공기에 뽀얀 쌀밥이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요 모습 자체가 행복 아닙니까? 뭐 큰 그릇 아니죠? 네, 작은 밥 공기에 하얀 밥이 소복히 쌓여있는 이 상태. 우리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도요. 네,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10년 전에 이제 KBS에서 방송이 된 건데, 이것을 유튜브로 며칠 전에 제가 보게 됩니다. 10년 전 그 방송을 이번에 이제 유튜브로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금동건이라는 분이에요. 금씨예요. 금동건이라는 분인데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그 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요. 이분이 1시 반에 1시에 퇴근을 한대요. 1시에 퇴근을 합니다. 2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시 정도에 퇴근을 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매일매일 시를 씁니다. 매일매일 시를 써요. 이 사람의 기쁨이 이렇게 일을 끝내고 나서 시를 쓰는 게 가장 큰 일상의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D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행복이지. 그럼 다른 욕심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이 젊었을 때 병마와 많이 싸웠대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이러면서 몸도 마음도 치유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염을 이렇게 더부룩하게 기르셨잖아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안화사가 왔대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이런 병 있잖아요. 구안화사가 와서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길렀는데 나름 이분의 스타일이 됐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시청을 했는데, 정말 이분이 매일매일 시를 쓰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5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사가 시인이 된 청소부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동안 그렇게 시를 썼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2006년도에 시사 문단으로 등단을 하고 나서 자갈치의 아침, 그 다음에 꽃비 내리던 날, 그 다음 시를 품은 내 가슴, 엄마의 젖무덤, 비움, 이렇게 5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분의 시집에 나오는 쓰레기통에도 봄이 오고 있다. 쓰레기통에도
봄이 오고 꽃은 핀다라는 이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낭송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천대에도 생명됨을 노래하는 그 소리, 음식물통 밖으로 우렁차게 퍼져 나오는 작은 꽃들의 잔치. 이처럼 어여쁘고 향기나는 꽃을 당신은 보았는가? 화사하다 못해 찬란함에 눈까지 부시더라. 꽃 중에 꽃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피어난 꽃이 내게는 최고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음식물 그 쓰레기통에 있는 요 음식물 쓰레기가요, 알록달록 이 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아, 정말 저는 멋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이 시를 쓰고 나서 꼭 날짜를 밑에다 적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날짜를 적냐 그랬더니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날짜를 보면 그 순간 나를 가득 채웠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화원으로 청소를 하시면서 준 그 동전 있잖아요. 뭐 1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동전을 주어서 모아서 또 불우한 이웃에게 이렇게 기부도 하고 성금으로 내놓고, 예, 이렇게 한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더듬죠? 그리고요. 그의 시 비움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은 금동건이라는 이분의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는 이 세상을 비우는 환경미화원이다. 그러므로 거리엔 아침 햇살 가득 채워주는 시인이다. 예, 청소부와 시인은 하나가 된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시를 또 접하면서 무엇을 또 비워내고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비움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금동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더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요, 행복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소냐 브로머스키라는 교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적었어요. 행복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행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감정. 첫 번째 생각은 자신의 인생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스럽다라고 인식하는 것. 그게 생각이고요. 행복의 첫 번째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 기쁨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뭐 애정,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이 감정. 두 번째 행복이라고 합니다. 종합해보면요, 행복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 행복하십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몇 년 전에 보았는데요. 그때 그 마지막 대사, 김혜자라는 배우의 그 마지막 대사가 저한테는 울림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을이라든가 쨍한 그런 공기, 그리고 햇빛,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눈부셨다라는 거잖아요. 다 눈부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확행 아니겠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이 시간도 작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었나요? 네, 부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내년에 반갑게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